안녕하십니까. 이거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스란 어종이 있는데, 이 베스란 어종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경로에 대해서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베스란 어종이 이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생태계적으로나 우리 물속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베스란 어종은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고유의 토종 물고기가 아닌 이 외래 어종입니다. 외래 어종이고요. 그리고 생태계에 아주 큰 해를 끼치는 유해 어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베스가 얼만큼 있느냐, 전국적으로 얼만큼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시와 군 단위로, 이 광역시나 아니면 도 단위가 아닌 시와 군 단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베스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베스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가 없는 지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시와 군에서 베스가 없는 지역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베스라는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된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스가 많은 지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대구에 거주를 하는데요. 대구에는 기준으로 봤을 때 베스가 많다. 베스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대표적인 경우가 장령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뽑으라면 성주 지역이 베스가 많은 서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주의 예를 들면요. 성주에 이 큰 성주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고 이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주댐에서 이 수로를 이렇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농수로 공급을 위해 가지고 이 수로 발달이 잘 되어 가지고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베스가 이 확산이 된 현실입니다. 장령도 이 강이 있다 그러면 강계수로라든지 수로 발달이 잘 되어 가지고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각 저수지마다 이 베스가 상당히 확산이 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베스가 적은 지역은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지역, 예를 들면 군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북 북부 지역에 이 베스의 분포도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적은 지역의 특징은 이처럼 이렇게 수로가 발달되지 않아도 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로화되지 않은 이 저수지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원래 여기에 베스가 서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 집이 여기입니다. 아니, 저희 집이 아니고 베스 낚시꾼 집이 여기라고 하면은 베스를 잡기 위해서 이까지 이동을 했을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베스 잡기 위해서 이까지 이동하려니까 귀찮은 겁니다. 귀찮아가지고 우리 집 앞에 바로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베스를 방생을 할래.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방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베스들이 상당히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수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확산된 현실인데요.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이 낚시를 하면서요, 이 낚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환경 생각, 자연 사랑 이런 것들은요,
낚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천에 옮겨지는데, 이거는 정말 베스를 사람이 확산시키는 것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부분은 도덕적인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 도덕적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베스가 이 저수지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토종 어류들이요,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베스에 의해서. 우리의 참 슬픈 역사 중에 가장 슬픈 역사가 일제치하의 식민 지배였을 겁니다. 즉,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일본에 의해서 사육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이 식민 지배 역사가 상당히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베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토종 어류들을 식민 지배하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이 도덕적인 범죄 행위가 이 사람이 베스를 확산시키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이식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다면은 크게 문제로 부각을 시키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도덕적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이 실질적 범죄 행위가 되는 이유가 이 베스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베스를 방류한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해 어종으로 베스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베스를 방류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베스를 방류를 하면은 토종 어류들이 베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지, 그리고 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소 이 개방적인 강하고 수로,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강가 수로에는요, 이 베스의 침공에 대비한 좀 과대 포장을 된다 하면은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스와 맞짱을 터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토종 어류 가물치도 있고요. 그리고 소가리도 베스와 맞짱을 떠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의 치어를 먹을 수 있는 끌이라든지 준치라든지 동자개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러한 토종 어류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강수로에서는 어느 정도 베스가 생태계를 교란시키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 토착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밀폐된 저수지에서 베스를 방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 베스 2마리를 이렇게 방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늘어날까요? 2의 배수로 늘어날까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늘어날까요? 아니면 제곱으로 늘어날까요? 2, 4, 8, 16, 32, 64 이런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2마리가 방생이 되면요, 1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늘어납니다. 이게 한 해 지나서 산란을 더해버리면요, 5천에서 5만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키느냐 그러면은, 생태계 측면으로서 보면은 이 저수지에 강수로는 이게 많은 이렇게 어종들이 있지만은 밀폐된 저수지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태계를 살펴보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삼는 뭐 새우라든지 참붕어가 붕어가 아니고 아주 작은 소형 물고기입니다. 학칭이 참붕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납자루 종류, 뭐 갈견이, 뭐 중태기, 뭐 이러한 뭐 피라미 종류들이 뭐 저수지에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저수지에는 붕어가 서식합니다. 그리고 가물치가 서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이러한 저수지에 침입자 베스가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들어봤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1차적으로 박살이 나는 게 이 새우와 참붕어 이런 미끼들이 이 미끼란 이런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1차적으로 거의 멸종화됩니다. 이게 어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관찰해 보면은요, 붕어와 가물치들이 많은 새우와 참붕어를 먹지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게 붕어의 산양 기술도요, 이 새우와 참붕어를 먹기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우와 참붕어들이 또 방어 능력도요, 방어 능력과 스피드도 붕어한테 쉽게 먹힐 만큼 그리 느릿하지 않습니다. 붕어가 오면 재빨리 탁탁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요, 이 베스는요, 이런 새우와 참붕어, 뭐 납자루 피라미들이 아주 장난스럽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사냥 기술이요, 상당히 뛰어난 어종입니다. 네, 베스 미끼만 봐더라도 이게 수만 가지의 미끼 종류가 있듯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어떠한 어종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가 저수지 들어오면은 이 1차적으로 이런 납자루 피라미들이 거의 멸종화됩니다. 이것이 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왜 저수지가 오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느냐? 자, 그러면 새우, 참붕어, 뭐 이러한 어류들이 거의 멸종화되면은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주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뭐 남아있는 물고기들이 배설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배설은 누가 처리하느냐? 바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데요. 이 베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새우, 참붕어, 납자루, 피라미들이 거의 멸종화되니까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어떠한 제대로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 발생되겠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유해 성분이 뭐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유해 성분이 많이 발생되고요. 이러한 성분이 발생이 되면은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찌꺼기가 생기게 되죠. 이 물찌꺼기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청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류들이 베스가 들어오면서 이 1차적으로 이러한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하는 작은 소형 생명체들을 거의 멸종화시킴으로 해서 이러한 생태계적으로 큰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태가 발생됐다는 것은요, 저수지가 바로 오염이 됐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바닥 자체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강계에서도요, 이게 독립투사들이 뭐 강수로에서도 뭐 이러한 육식어종 베스의 개체수는 줄어들지만은 이 베스가 상량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블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와 블루길이 상량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어류들, 강에 사는 뭐 새우, 참붕어, 납자루, 피라미들이 거의 뭐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에서도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가 되고 적조라든지 뭐 녹조 뭐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에서도 이래 보면은 청태가 광활하게 이렇게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강의 수질을 막았던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은 그 이전에도 청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이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의 새우, 참붕어, 피라미 이런 것들이 남획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좀 기분이 나쁜 것이 이 붕어라는 생명이 베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사육되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 낚시를 하면서요, 월척이라 그러죠. 제가 이 새우 대물 낚시를 하면서 월척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월척 잡는 겁니다. 왜? 이 낚시 미끼를 들이우면은요, 새우, 참붕어, 납자루, 피라미들이 먼저 이렇게 달려와서 미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붕어 중에서도 세치, 네치, 뭐 아주 작은 뭐 소형 붕어부터요, 뭐 9치 정도 되는 준척급 붕어까지 이 미끼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척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말 시기와 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은 이 월척 구경하기가 힘든 것이 이 붕어 대물 낚시였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에서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가 돼서 붕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붕어의 산장 기술이 떨어지고요. 붕어가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많은 먹잇감을 취하기 때문에 이 붕어의 체구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붕어가 그 산란을 하게 되고요. 산란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붕어들이 태어나면 베스들이 먹고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아주 빵이 좋은 붕어들이 다시 이렇게 꾸역꾸역 성장을 하면서 4자에서 5자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마치 이게 베스가 붕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서 그냥 사료죠, 동물성 플랑크톤이. 왜냐하면 산양 본능을 거의 뭐 없애버리니까 사료를 계속 투여를 해가지고 참 자기가 먹지 못하는 크기만큼 성장한 붕어들을 놓아두고 산란을 하면 다시 이 붕어의 치어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생태계적인 상황이 아니라 베스에 의해서 꼭 식민 지배를 받는 붕어 같다는 이런 느낌이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스터에서 낚시를 하면은 왜 토종터보다는 대어를 잡기가 쉬운 이유도 이 낚시 미끼가 이래 있다 그러면은요, 이 동물성 플랑크톤도 붕어의 독차지가 되지만은 이 낚시 미끼도요, 붕어의 독차지가 됩니다. 대물 붕어의 독차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되느냐, 토종터에 비해서 가치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붕어의 가치가 그 뭐 낚시적인 이야기지만은 이런 좀 안타까운 사실이 베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베스 낚시 같은 경우에는요, 있는 자원으로만 베스 낚시를 즐기신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단에 베스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수지에서 베스를 방생하는 것은요, 저수지에서 그물질하는 것과 저수지에서 베스를 방류하는 것과 이게 누가 더 나쁘냐를 따지면은요,
결론을 내면은 베스를 방류하는 사람이 10배, 100배는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이게 베스가 유해 어종이고요. 그리고 또 저수지에서는 절대 이렇게 베스를 낚시를 하더라도 베스를 방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 가보면은요, 지금 멸종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뭐 최대 호랑이라든지 늑대, 그리고 뭐 여우, 이러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위 포식자들이 거의 뭐 멸종이 되었죠. 이 멸종이 되었는데 이 상위 포식자들이 멸종이 됨으로 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생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멧돼지입니다. 이 멧돼지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가지고 산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이 멧돼지가 먹이가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먹이가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돼서 인간의 세계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침범이라고 말을 하기 뭐하지만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부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 위에서 떨어진 멧돼지들은 마을에 들어가지고 또 사람을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멧돼지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 호랑이, 늑대, 여우, 이렇게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위 포식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장 좋은 게 사람이 사는 곳과 동물들이 사는 곳을 분리해주면 가장 좋겠죠. 산에 만약에 호랑이나 늑대나 여우를 방생시키면은 자연적인 이 생태계가 돌아가겠지만은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 호랑이, 늑대, 여우의 역할을 바로 이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사냥을 통해 가지고요,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멧돼지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생태계적으로 멧돼지의 역할이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베스라는 것도요, 베스랑 이 외래어종도 저수지에서는 밀폐된 저수지입니다. 개방적인 강수로가 아니고 밀폐된 저수지에는 거의 천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물치 개체수가 있는 곳엔 가물치가 잡아먹긴 하겠지만 아주 미비한 상황이고요. 천적이 없어가지고 토종 어류들을 개체수를 급감시키거나 거의 멸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붕어들은요, 베스에게 거의 식민지배 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아주 우리 토종 물고기가 베스에게 식민지배를 받게 되는 아주 참 기분 나쁜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 베스의 개체수도요, 이 멧돼지와 같이 멸종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멸종이 되면 좋겠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토종 어류가 아니고 외래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건너온 어종이기 때문에 멸종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개체수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하면서요, 참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베스를 한 마리 잡으면은 이게 아무리 외래어종이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함부로 죽이기가 꺼름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먹지를 않는다면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보다 조금 70년대에 이게 사람의 행정착오죠. 행정착오로 환경에 유해되는 배스가 유입이 됐지만은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바로 이 배스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면서 우리가 배스의 개체수를 조금씩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낚시도 즐기고요. 그리고 토종 생태계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또 물이 깨끗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먹거리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하나의 독립투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토종 어류를 좀 지키는, 토종 어류와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는 방법은 배스를 잡아서 어느 정도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팔에 엘보가 많이 와서 참 배스 루어대를 한 번도 잡지를 않았는데요. 원래는 어느 정도로 엘보 치료가 됐으니까 원래는 배스 낚시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배스 낚시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 그리고 배스를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아주 낚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이게 아주 간단한 영상 촬영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이제 배스를 잡아서 다시 다른 곳에 이식을 이제 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절대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도덕적인 범죄 행위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배스를 잡아서 다른 데를 이식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스 낚시를 하면서 배스의 개체수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배스를 잡으면 참 처리하기가 곤란한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물고기를 던져 놓으면요,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섞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악취가 나게 되지만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풀밭이라든지 산 속에 이렇게 물고기를 던져 넣으면은요, 누가 먹어도 먹고 자연분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땅을 파서 이렇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게 먹거리로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런 식으로 배스의 개체수를 줄여서 우리 토종 어류들의 생태계 복원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방생을 해줘봤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냐고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배스 낚시를 하면서 생태계도 이렇게 조정이 되고, 배스의 양탈지 손맛도 즐기고, 그리고 낚시란 것이 이렇게 찾아가는 즐거움, 배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거기서도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배스 낚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